제가 최근에 비상식적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좀 들었어요. 그 좌표를 유도탄처럼 따라간다. 목표가 있다. 이 목표가 있으면요, 이 목표를 중력에 의해 끌려간다고 해요. 끌려간다고. 이 목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지하철에 탔는데 눈을 감고 뜰 때 빨간 모자가 있는 사람하고 눈을 뜨고 나서 보면 빨간 모자가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떠가지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뜨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때서야 보여. 평소 때는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안 쓸 수밖에 없지. 내가 엄마야. 애가 울어요. 애가 30명 있어. 내 애가 우는 건 들린단 말이죠. 24시간 들릴 거야. 왜냐?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어. 뇌는 나머지 29명은 스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정보의 혼란에 의해서 얘가 유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한 건 하나예요. 하나. 목표가 자꾸 까먹어.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자기가 수첩을 통해서 목표를 쓰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봐라. 점심에도 봐도 좋고. 기술사는 근데 저는 되게 쉬웠어요. 목표를 쓸 필요도 없어. 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것만 생각했으니까 눈 뜨면 그냥 기술사 책 보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목표 안 봐도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목표는 사업체 1000명 정도 되는 사업체를 키우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목표를 쫙 쓸 거 아니에요. 목표가 많을수록 좋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무의식이 어차피 계속 그 목표들을 다 주지시켜 줄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또 생각이 새로워요.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 동기부여를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단 말이죠.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듣기 위한 말이에요.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하니까. 여기 오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윈윈 하는 거죠. 자, 이 전 시간에 랜드 슬라이스, 랜드 크리트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토성류예요. 토성류는 보통 이 계곡에 여름에 놀러 가시면 그거잖아요. 봐보세요. 계곡이 있어. 계곡이 물이 잘잘잘 흐르는 계곡이에요. 계곡에 가지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쌓이잖아요. 오래된. 근데 큰 나무가 하나 팍 있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들이 자꾸 쌓이겠죠. 자꾸 쌓여. 이렇게도 쌓이고, 막 이게 다 뭐가 안 돼가지고 쌓인단 말이죠. 엄청 쌓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댐이 형성되는 거예요. 댐이 형성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잔재물들이 이 댐에 의해서 더 많이 쌓이겠죠. 이게 터지면서 나는 거예요. 나는 게 원리예요. 원리. 토성류.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토성류는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입자가 큰 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래로 쓸려가면서 어느 정도 쓸려가다가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크게 쌓일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방에 댐처럼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사의 유실물이 상당히 많다. 그게 특성이고요. 대부분이 다 계곡형이. 사면형은 거의 없어요. 계곡형. 이게 토성류고요. 토성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요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문제는 아니고 이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자연사면의 파괴 형태, 랜드 슬라이스, 랜드 크리프, 양토성류. 이건 자연사면이에요. 보시면 인공사면의 붕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깎기사면, 쌓기사면. 깎기사면이나 쌓기사면이나 한번 읽어보시면 대체나 이런 걸로 파괴가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붕괴의 원인은 앞에 자세히 제가 지지각으로 해가지고 표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분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면의 파괴 형태, 이거는 안반사면이고요. 안전검토 방법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안전검토 방법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안전검토. 어떻게 구별되느냐? 토사사면, 안반사면. 왜 구분을 하였느냐? 원리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토사사면은
제가 이 전 시간에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랭킹과 쿨롱 이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서 소송 이론도 설명드렸죠. 랭킹 파워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론이다. 흙은 어디서 파괴가 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소송 관계 어디서 파괴가 날지 몰라. 그러니까 굳이 전단 파괴다. 전단 응용을 쓰는 거고요. 토사는 똑같아요. 사면도 어디서 파괴가 날지 모르는데 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반은요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만 파괴가 나. 불연속면에서. 그러니까 검토가 서로 달라요. 어떤 식으로 풀리냐? 토사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바로 안전율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플로우가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안전율 검토하면 되는데 안반사면은 불연속면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확인을 해서 파괴 유무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파괴가 날지 안 날지를 먼저 1차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가 발생된다라고 할 때 그때 안전율을 검토하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관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두 단계가 더 생긴 거예요. 불연속면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이걸 페이스 매핑이라고 해요. 가서 비탈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로를 형성한다 칩시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도로를 이렇게 낼 거야. 보통 설계도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설계도 못 보셨어요? 도로 설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길이 나중에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면 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보강문법을 각도를 바싹 세웠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라. 세우다 보니까 여기다 보강문법을 수립하는 거야.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수립해요. 얘가 각도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눕혀. 그래서 그냥 이게 도로야. 고속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산을 노출을 하게 되면요. 안반의 추정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안반일 거예요. 여기 안반. 안반사면은 토사와 달라요. 어디서 파괴가 일어난다? 불연속면. 그러니까 이 정도 위에서 장비가 만약에 여기 부착을 한다 칩시다. 여기까지 부착을 하면 얘는 언제든지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검토를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면은요. 따면서 불연속면을 확인을 하고 보강문법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불연속면의 상태를 재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저기가 불연속면이야. 가면 여기다 그려요. 전리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나가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각도가 얼마나 피는지 불착면에서 각도들을 체크를 해요. 주향, 경사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단 말이죠. 말이 어려우니까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러면 얘가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무너지겠는데? 이렇게 되면 좀 낫겠네.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파괴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페이스 매핑을 통해 가지고 매핑도를 그려요. 안반에. 그래서 주향, 경사 방향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평사투영법이라는 게 해본 거예요. 평사투영법. 이게 평사투영법의 그림이에요. 그림. 평사투영법을 해본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4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서 파괴의 유무를 알 수 있다. 파괴의 유무는요. 따라해보세요. 원평수의 전. 다시 한번. 원평수의 전. 원호 활동 파괴. 원호 활동 파괴는 토사랑 똑같아요. 옆에다 토사라고 쓰시면 돼요. 소송 상태예요. 균열이 엄청나게 많아. 이거 그냥 통화토야. 안반이 아니에요. 통화냐 통화. 균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괴면 뭐 이걸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괴다. 토사랑 똑같아. 그러니까 원형은 그냥 파괴가 난다. 평면 쐐기 전도 파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안반사면의 파괴의 80%는 쐐기 파괴예요. 쐐기 파괴. 쐐기 파괴, 평면 파괴. 평면 파괴는 앞으로 넘어지는 거고 전도 파괴는 이렇게 밀려나는 거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쓱 그냥 바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치 않아. 근데 파괴의 형태 정도는 원평수의 정도로 쓸 수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안반의 파괴의 형태 정도는 계속 물어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파괴의 유무를 방금 전에 그렸던 이걸 가지고 평사투영법이라고 합니다. 평사투영법을 하면요 파괴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쐐기 파괴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평사투영법을 뭐 야장에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파괴의 유무를 진단받는 거예요. 안전율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후방공법도 수립이 안 돼요. 그냥 파괴의 유무만 알려줘. 이 프로그램은 평사투영법을 해보면 이해되세요? 평면 파괴 날지 쐐기 파괴 날지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파괴가 나면 어떻게 보강할지는 이제 똑같아. 안전율 검토하는 토다랑 똑같아요. 플로우가 이 두 단계가 더 들어간다. 그게 여기 그래프로도 그려져 있죠. 안반사면의 플로우라고 써져 있어요. 전단 강도분의 전단 응력으로 해가지고 안전율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그걸로 다 대를 돼요. 옆에 있는 공식들 봐보시면 비타민의 공식 조금 복잡하게 더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도를 줘가지고 이항 정리하면 사인이 생기고 코사인이 생겨요. 단지 그렇게 이항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비타민의 각도를 줘가지고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의 각도를 줘서 식을 변형시킨 거예요.